동경 131도, 북위 37도. 여기엔 언제나 제가 있습니다.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바다 저편으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제 하루도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바로 저 멀리 한반도에서 또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내 친구, 그리고 나의 가족들. 제 이름은 독도입니다.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보스턴시. 대서양에 면한 주요 항구 도시이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우린 한국에서 온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당 넌 곳은? 우리 도서관 지금 들어가서 샅샅이 찾을게요. 그래 샅샅이 찾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학생들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보스턴 공립도서관. 이곳은 미국 최초의 무료 공립도서관으로 약 2,600만 권에 달하는 책과 자료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얼굴에선 사뭇 비장함까지 느껴집니다. 이렇게 맡아가지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여기 두 명 남으니까 한 명은 여기 나머지 한 명은 여기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가능하면 여기 안에 지구본들이나 옛날 지도들 찾아보기로 했어. 그리고 출처들 찾아냈지 또. 자료실 안으로 들어오자 학생들이 각자 구획을 나누어서 보관되어 있는 책들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행여 놓칠세라 눈에 불을 켜고 탐색하는 모습이 여간 진지한 게 아닙니다. 근데 가로치고 자켓이마라고. 이들이 책 속에서 이렇듯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스트 C란 글자입니다. 뭘 그렇게 찾고 있어요? 아, 이게 아이들이 보는 지도책인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바다 표기와 독도 표기를 일단 찾고 있습니다. 책을 살펴보는 윤재양 표정이 왠지 어둡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의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된다면 학생들에게도 계속 C 오브 재팬으로 알려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동해라는 이름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매우 걱정이 되네요. Do you know whose island it is? I don't actually. to tell It you is the truth. Korea's. It is Korea's. Okay. We are fighting to. 독도를 잘 모른다는 도서관 직원에게 주화양은 최선을 다해서 독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We are checking the map with Sea of Japan on it to give petition to change it to East Sea and Takeshima into Dokdo Island. Got it. 단 한 사람이라도 독도에 관심을 갖고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된 이번 여행. 독도 홍보 국제사절단이란 이름으로 모인 학생들은 이렇게 보스턴에서 시작해서 뉴욕을 거쳐 워싱턴에 이르기까지 8박 9일 동안 미국 동부의 주요 대학과 도서관을 돌면서 동해와 독도 표기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패기와 열정으로 시작한 9일간의 여정, 이들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제 97%가 일본어로 돼 있다고 했는데 되게 안 믿겼는데 그냥 저건 과장해서 우리한테 좀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거를 좀 느꼈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참에 세계인들한테 독도가 뭐고 다케시마가 뭐가 오는지 다 알려야 되겠다. 진짜 우리가 해서 정말 세계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야망을 품고 있었어요. 저희의 지금 목적은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한 사람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독도가 그래도 그 표기된 게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저는 단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 관심을 쏟지 못할 동안 이런 국립 도서관까지 그렇게 다 일본해로 만들었다는 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안일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정부가 동해 표기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유엔 가입 이후의 일입니다. 당시 동해 병기 표기 비율은 0.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일본해 단독 표기로 이는 오래전부터 각국을 상대로 일본 정부가 일본해 표기를 관철시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간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동해 병기 표기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서 2007년에는 23.8%, 2009년에는 28.1%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동해 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양한 사료와 고지도에서 동해 표기 기록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동해 수역을 조선해로 표기하는 등 스스로가 일본해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역시 다양한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해 수역이 일본해 표기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국제수로기구에서 지명을 결정해서 책에 수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1929년에 S23이라는 그 바다와 해양의 경계라는 책자가 만들어지면서부터는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있는 바다의 지명을 쓰도록 그렇게 그 표준이 정해진 겁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일제히 그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가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일본 대표만 참여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일본해라고 해서 동해라는 이름을 뺏기게 된 거죠.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손쓸 틈도 없이 그렇게 동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국제수로기구가 발간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는 초판 발간 이후에 계속해서 개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판이 발간됐던 1937년에는 여전히 일제 식민지배가 계속되고 있었고 3판이 발간됐던 1953년에는 6.25 전쟁 때문에 동해 표기를 생각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동해 일본의 표기가 확산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들은 세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사료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내 동방학 연구소.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동양에 관한 학문 중심 연구기관으로 1818년 창설 이래
190여 년 동안 한국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곳입니다. 이 책이 Гончаров 유명한 러시아 작가 썼습니다. 1853년 동안 큰 배를 타고 많은 나라를 구경했습니다. 일본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 한반도 만났습니다. 러시아의 리얼리즘 작가로 유명한 곤차로프는 러시아 해군 제독의 비서로 일하면서 군함 팔라다호를 타고 한반도와 일본까지 여행한 경험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의 여행기 전함 팔라다에는 당시 한국의 생생한 모습과 함께 독도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오래전부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5대 도서관 중에 하나인 사회과학도서관에도 한국 관련 서적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빼곡하게 들어찬 고서 가운데 한 권을 조심스럽게 뽑아 보여주는 도서관 관계자. 낡은 표지가 발행 연도를 짐작해 해주는 이 책은 러시아 동방학의 대가였던 큐네르가 펴낸 연구소 한국개관입니다. 동방대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임을 인증해주는 글귀가 선명한 이 연구소에서 큐네르는 독도가 한반도의 고유 영역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И поэтому она считает вправе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эти территории. Хотя, с моей точки зрения, здесь существует историческая проблема, географическая проблема, политическая проблема, но у Японии юридическая, безусловно. Но мне лично кажется, что в отношении этой территории японские притязания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минимальны, и с юридической тоже. Но не обращая на это внимания, япо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двигает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притязания. Вы знаете, Ким, есть хорошая поговорка русская, что от копеечной свечи Москва сгорела. Конфликт, вот сейчас нет, слава Богу, сейчас нет конфликта, сейчас есть спор. Но мы прекрасно знаем, как часто из-за простых споров, простые споры перерастают в конфликты, а конфликты приводят к такого рода последствиям, которые потом значительно ухудшают положение в регионе. Я не говорю о войне, конечно. Сейчас это, слава богу, этот вопрос не стоит. 竹島問題をめぐって韓国において感情的な反応が示されて 다케시마, 즉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며 한국도 잘 분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후쿠다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에 대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明確に日本の領土ですから国民にきちっと理解してもらう必要は僕はあると思います。国際司法裁判所への単独提訴を含め検討準備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あり皆さん竹島をご存知ですか? 각종 역사적 증거가 독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치인들의 도발, 그 속에는 과연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 아베 정권의 그 정치적인 방향성은 하나입니다.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강한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무당파층의 지지를 얻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본연의 그 역사 인식인 상당히 그 우파적인 강한 그 안보력, 외교력 이것을 확보함으로써 본래 자기 지지층을 보다도 그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겠다. 이 두 가지 전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독도 문제나 역사인식 문제에 있어서는 아베 정권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할 것이다, 아니면 타협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Вот такие шаги, о чем я говорю, посещение храма или демонстрации, он, скорее всего, подыгрывает внутри страны. Он хочет какие-то, понимаете, положительный эффект получить именно внутри страны, потому что нормальный человек, делая так и потом уезжая решать внешние какие-то проблемы, понимаете, не получится. И поэтому, отвечая на ваш вопрос насчет активизации, я думаю, что это все вызвало 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ими потребностями Японии. 일본 혼슈 남서부 주곡구 지방의 시마네현. (1965년부터)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확보를 촉구하는 의견을 꾸준히 보내는 등 일본 내에서 독도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곳입니다. 시마네 현청 바로 옆에는 다케시마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독도 관련 자료를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강제로 불법 편입한 시마네현 고실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각종 사진과 보도 자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독도가 일본 영토였음을 증명하는 고지도들, 이 중에 한 장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江戸時代の長久保積水の地図なんです。でこれが外務省が、最も古く徳と竹島のことを示している地図であると言ってる地図なんですね。でところが長久保積水の場合は実際に発行しておるのは十何種類あります。 일본에서 만난 고지도 전문가 쿠보이 노리오 씨. これの地図が長久保積水の地図。これが原本。こちらがね。ただ一番知りたいのはここの発行のところのここが出てないということが問題なんです。ここが正規版である場合はこうならない。申告なんてならない。改正何番、5番目、6番目という番号を作るんです。正規版は。これは正規版じゃないから申告なんです。それが出てるのが硬化版という。ここの場合だと1846年。 그는 의무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가쿠보 세키스의 지도에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そっくりでしょ。ここはない。ここはない。なぜか。これは長久保積水自身が初めて作った地図。1700年。 나가쿠보는 일본 전도를 만들기 위해서 18세기 중엽부터 주변 지역을 탐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렸다가 고치고 지웠다가 삽입하는 등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행 번호가 없는 몇 가지 연습용 지도가 등장했고 현재 외무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도 또한 공식적인 발행 기관과 번호가 나와 있는 정규판 지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日本外務省が示しているのは日本領土であると思えるような形で示してるんですね。特にここの色が日本領土の沖ノ島とそして、徳と竹島、当時は松島と呼ばれてますね。それが全く同じ色に塗られて、そして経緯度線、この経緯度線の中に入っているので、日本の領土であるということを表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わけです。したがってこの地図を使いたい。
しかし長久保積水の実際発行しているのは経緯度の外にあって、しかも朝鮮領土と同じ色に塗られているのが長久保積水の石板なんです。でこの海賊版では沖ノ島と同じ色に塗られている。長久保積水が亡くなって後に50年あたり経って勝手に長久保積水の石板を作り変えた。その地図を外務省は日本領土に見えるのでこれを引用しておる。 나가쿠보의 정규판 지도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 채색된 일본 영토와는 다르게 지도의 왼쪽 위에 부산, 동래 등 일부만 그려진 조선의 한반도처럼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무 채색이 돼 있지 않다는 점. 이는 울릉도와 독도를 명확하게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研究者としてはこれ出してきますが、学校弁場では戦後の問題になってますから、江戸時代は一切語りません。それから明治の初めの太政官指令も出しません。出すのは戦後問題です。したがって戦後問題だとイースマンラインだけ出してきますから、イースマンラインの中に特等が入っておるということで、これでも日本は島根県のものだったのがなぜなってるんだということで、もうストレートに入ってしまう。で研究者の間ではこういう問題が出てきますから、そして何よりも日露戦争が出てきますから、それでおかしいということが我々は出してくるわけです。 새롭게 발견된 나가쿠보의 지도는 과연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을까? 지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울릉도 독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 나와 있는데 하얀색이죠 이건. 근데 하얀색인데 그리고 이거는 여기로 이게 몇 년도 지도인지 보고 문화 8년. 문화 8년. 문화 8년이 아까 두 번째 지도가 문화 8년이니까 문화 8년. 1775년 지도에는 일본 영토로 돼 있고 그다음에 색친도 돼 있고 경의선도 포함돼 있고 1811년 지도는 그 앞서서 1779년 그다음에 1791년 그다음에 1811년 이런 지도에는 일본의 경의선에 포함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색도 오키세움은 노란색인데 조선과 똑같이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죠. 울릉도와 독도가. 그러니까 딱 1775년 지도만 채색돼 있고 나머지는 아니다.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1811년에 간행된 그 지도는 한국에는 처음 공개되는 그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는 그 에도 정부의 그 지시에 의해서 이 울릉도와 그 독도 이 그 두 섬이 조선 땅과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표기되어져 있어 분명히 조선 땅임을 그 표시를 했고 일본의 그 경의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嘘を書いてるというよりも真実自体を書いてない。だから分からないんではなくて知らされてないということが一番問題。この真実を知らしたい。 진실을 감춰서라도 얻고 싶은 땅 독도. 일본 정부의 간절한 외침처럼 일본인들에게도 독도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일까? 竹島に対して知ってますか？竹島ですか？いや、竹島はちょっとわからないです。竹島に対して聞いたことない？ないです。何の話ですか、竹島って。わからないです。わからないですか？はい。竹島に対してちょっと聞いたこともないんですか？島の名前ぐらいはわかります。あ、そうなんですか。いや、僕はあんまりそんな気にしないんで、別に竹島は別にどっちでもええと思うんですけど、なんかその。 그리고 이 독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세대 차이가 굉장히 커서 뭐 30대 이후, 특히 40대 이후는 어느 정도 이 뉴스 등을 통해서 알고는 있는데 솔직히 20대나 뭐 3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나 보다 이 정도지 일본 사람들이 이 다케시마라는 이 명칭조차도
거의 2005년 이후에나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인지하게 됐지. 그 전에 여론조사를 아마 했더라면 제 감각으로는, 제가 일본에 살아온 감각으로는 한 20%도 채 안 됐을 겁니다. 예. Абсолютно. В таком вражеском отношении, да, понимании к соседн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какие мощ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как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Китай,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Я не думаю, что такое поколение будет в состоянии потом сидеть за столом переговоров и какие-то вопросы решать. Я уже не говорю о том, что устанавливать нормаль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торговые, гуманитарные отношения. Понимаете? Поэтому я думаю, что если сказать, что халва сладкая, от этого сладче не станет. Если 10 раз в учебниках будете повторять, что вот эти острова наши, от этого не станет острова наших. Понимаете? 지난 1월에 일본 문부 과학상은 일본의 중고교 교과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는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지시하는 시행 규칙으로 교과서 검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독도 관련 교육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독도 관련 교육도 보강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특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독도 관련 설문조사 실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옆에 친구 내용 보지 말고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 설문지를 작성해 주세요. 알았죠?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독도 관련 교육을 실시한 지 꼭 1년. 우리 학생들은 과연 독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설문은 총 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역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발췌한 독도 관련 질문 20개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 문항이 눈에 띕니다. 독도라는 섬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교과서를 통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16%인데 비해서 방송을 통해서라고 답한 학생은 무려 55%에 이릅니다. 독도에 관한 보도를 보면 흥미롭거나 화가 난다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88%에 달했습니다. 또 독도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일본이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가운데 우리 것인데 양보할 게 무엇이 있는가, 국제사회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직 깊이는 잘 안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교과서적으로만 배우는 거니까 학생들이 좀 집중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독도 내용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 한 페이지에서 한 장 정도밖에 내용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독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나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정확히 학생들이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모르는 이유가 교과서의 내용으로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가 왜 우리 영토인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교과서에 기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사 시간을 통해서 독도에 대해서 교육받는 일본의 고등학생들.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분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불법 점거 등 다소 거친 표현이 눈에 띕니다. 우리의 경우 고등학생들은 동아시아사 시간을 통해서 독도와 관련된 교육을 받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의 역사적 근거 위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문부 과학상은 새로운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발표했습니다. 개정 해설서에는 일본의 중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술하도록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독도 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기존에 한 반 페이지 정도 돼 있는 독도 관련된 내용들이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이상으로 확장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변화가 주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역사, 그다음에 지리 파트 지리 부분의 교육과정이 있는데, 우리도 사회, 정치, 경제, 그다음에 더 확장된 한국 지리에도 독도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대구에 있는 영남고등학교. 이 학교에선 독도와 관련해서 여느 학교와는 다른 조금 특별한 교육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의 독도에 대해서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 독도에 관한 독도와 관련된 시청각 교육이 한창입니다. 동단에 위치한 동도와 서도, 한국이 오랜 역사 동안 수업 시간 틈틈이 이루어지는 독도 관련 교육 외에도 영남고 학생들이 독도에 남다른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바로 학생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독도 동아리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참 한일 문제화도 되어 있고 이슈가 되어 있는 이런 독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기득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한번 해보라는 그런 격려를 하고 동아리를 구성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에게 동아리 권유를 이렇게 물어보고, 동아리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금 홍보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독도에 가는 그 사업을 민간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국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좀 더 국민들이 독도에 좀 더 가기가 편하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해서 좀 더 많이 가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땅 독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열정으로 꾸준히 독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독도를 직접 탐방하고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남다른 독도 사랑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동아리 이제 들어오고서는 이제 여러 애들하고 이제 회의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느낀 게, 이제 캠페인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이제 독도에 대한 지식을 이제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이제 알려줄 수 있었다는 게 참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다 하지만은 막상 왜 우리 땅인지 역사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런 일본의 주장을 몸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솔직히 몰랐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는. 근데 이걸 하면서 자료도 찾고 역사 공부하면서 일본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걸 잘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독도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현재 일본의 교과서를 보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과서에서 반드시 있는 내용을 가르쳐라고 정부에서 명기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을 때 저희도 물론 가르치고는 있지만 좀 더 확실하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을 만큼 일본 사람을 만났을 때 왜 독도가 한국 땅이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이 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독도 사랑! 장독대와 함께! 일본에서 독단적으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에 대응해서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독도란 두 글자엔 언제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날 거리를 오가는 많은 시민들은 독도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유감없이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참여한 학생들마다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에 대해서 홍보하고자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지금 갖다 어디다 설치하면 좋을까? 어찌 보면 당연한 명제지만 이 당연한 명제를 지키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기 모인 모두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늘이 일본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의 날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플래시몹을 준비했습니다. 독도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해내는 학생들의 공연이 기대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내 가지고 우리 동구 마케팅 고등학교의 거기 자랑스러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홍보대사야. 그리고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홍보대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여기서는 일본과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는 문화와 그리고 예술로서 우리의 어쨌든 그 이웃 나라와의 설령 우호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만 더 힘을 내도록 하자.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대한민국 국민들도 독도가 왜 우리 땅이라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부터 이 독도의 운동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의 주체는 청소년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각 학교에 독도 동아리들이 형성되고 그들이 이 독도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그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안에서 독도 관련 교육이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민간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독도와 관련된 이론적 무장을 강조하면서 독도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가길 희망하는 활동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에 대응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날 행사도 그런 활동의 하나입니다. 독도 1호 주민 최종덕 씨의 딸 최경숙 씨는 독도 교육에 작은 바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아이들한테 그냥 돌려주는 식으로만, 주입하는 식으로만 있는데 애들이 직접 독도에 대해서 체험도 해보는 계기가 많이 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게 독도가 무인도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잠시 머물다 가는 건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독도에서 생활을 하고 진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살아있는 걸 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더 교육적으로 심어준다면 우리 학생들 가슴속에 더 독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더 확고하게 교육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단순히 섬을 넘어서서 주권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독도 문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저 명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갈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해와 독도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시각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등 8명의 미국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의 수도로 흑인 탄압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1869년) 노예제 폐지와 함께 흑인들에게도 참정권을 주는 새 헌법을 세운 후에 민주주의의 표상이 된 이곳에 최근 주목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원 동원하는데 추운장이시죠. 뉴욕은 좀 세게 나. 당시를 회상하면 아직도 현실인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버지니아의 한인들. 여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애국가의 첫 소절의 첫 단어가 동해인데 동해가 어디 있냐고, 일본에는 있어 동해는 없다 하는 식으로 111년 한인 이민 역사 중에서 이렇게 한인들을 위한 법이 주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큰 일을 해내셨어요. 막 100명씩, 110명씩.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을 한번 했다는 게 너무 보람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지만 그동안 숱한 좌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포기할 뻔도 했던 일. 그것을 이뤄낸 것은 한인들의 단결력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바다 이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솔직히 뭐 무슨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난리들을 치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일단 의아해하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분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단순한 이름 문제가 아니다. 이 이름 뒤에 숨겨져 있는 역사적 교훈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꼭 배우고 자라기를 원한다.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름을 둘러싼 갈등에 관심을 갖는 미국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습니다. Well, some of my friends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came to me and explained the dilemma of what was happening with the naming of the East Sea, the Sea of Japan. Again, I think these things are historically accurate. And so I'm very supportive and glad to help because again it was the right thing to do. 마침내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표결에 붙여지던 날, 의회는 200여 명이 넘는 한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일인지 직접 보여주고 싶었고 그 간절함은 결국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고비가 됐었던 부분은 하원 소위원회,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의원 하나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드라마가 써졌죠. 예. 그래서 찬성하기로 했던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가는 바람에 4대4 반대 찬성 4표, 반대 4표, 아주 팽팽한 접전이었는데 그 10분이 바로 목이 타는 순간이었죠.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you put your best effort into it, an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succeeded, and I think it's for the betterment of our children and their education. 동해 병기 법안의 첫 통과라는 값진 성과를 이루어낸 수훈갑은 바로 피터 김 씨였습니다. 그가 무심했던 동해 병기 표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주 사소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한인들이 이 교과서에 일본어로 돼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때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Hey Chris, do you know the sea between Korea and Japan? He says, yes, Daddy. What's the name of it? It says, Sea of Japan. 일본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온 아들이. 그래서 굉장히 제가 화를 내면서 일본해가 아니다, 동해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Daddy,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후에 피터 김 씨는 백악관에 청원 서류를 보내고 적극적으로 면담을 신청하는 등 지난 몇 년 동안 동해 병기 표기를 위해서 묵묵히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버지니아 주에서의 첫 법안 발의. 일본은 정치권까지 나서서 동해 병기 표기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번만큼은 피터 김 씨와 한인들의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외국 정부가 지방 정부의 어떤 법안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그냥 막강한 로펌을 7만 5천 불 들여서, 그것도 큰 돈 들여서 고용해서 그걸 막으려고 했을 때 이 버지니아에 사는 주민들이나 버지니아에 있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어디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을 깨려고 그것도 외국 정부가 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겁니다.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은 지금
이미 버지니아주에서 새롭게 발행을 앞두고 있는 교과서에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도책을 보면 이렇게 Sea of Japan 그리고 이제 East Sea 같이 병기로서 포함이 됐죠.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볼 때 이 바다는 Sea of Japan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East Sea라고 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또 궁금이 많은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죠. 선생님 여기에 왜 바다 이름이 2개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겠죠, 선생님에서. 네, 그래서 좋은 교육적인 이슈도 되죠, 그 클래스룸에서. Sea of Japan이란 글자 아래 아직은 수줍게 자리 잡고 있는 East Sea. 아직 단독 표기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저 넓은 지면 위에 East Sea만이 선명하게 찍힐 날도 오겠죠. 그리고 East Sea와 함께 다케시마가 아닌 독도라는 이름을 되찾는 날도 말입니다. 저는 아직 이름이 2개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저를 독도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저를 위해서 노래도 만들고 그 노래에 맞춰 춤도 춥니다. 제 얘기를 할 때면 목청을 높이고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 듯이 눈에 힘을 줍니다. 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에 저에 대해 공부해 주세요. 저를 위해 노래를 부르는 대신에 제 이름을 찾아주세요. 제가 불리고 싶은 이름은 단 하나. 바로 독도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사